근데 너 수요일 못 온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요. 얘 금요일. 목요일에 만약에 뭐 부르시면 오자고 했지. 아, 수금은 관계가 없어. 네. 네,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한 번은 본다 그랬던 것 같고. 수요일에 뭐 있나요? 금요일 날 보지 뭐. 수요일에. 수요일은 뭐 이거 지문 좀 하지. 원방이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원방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쉬운 것도 쉽지 않고 이제 문제집 들어가면 더 쉽지가 않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치. 일단은 조용의 방정식 1학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건 여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원래. 수학은 그래도 할만해요. 원래 여기가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응용되면 더 다른 나이지. 이게 뭐 가장 기본 개념은 그래도 뭐 할만한데 이제 이게 응용되면은 막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할 때 다 같이 세이프하는 부분이니까 뭐 나 혼자 세이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세이프한다. 계속 들어. 시작하지 않았으면 뭐 쟤네들 뭐죠? 지금 저 새끼 왔고 승훈이 왔고 주아도 왔어요. 해결해 주시고 짐도 나가시고. 승훈이? 승훈이 이제 개념 체크로 갑시다. 자, 개념 체크 문제로 가서 이제 딱 세 가지인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나 원위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하게 1, 2, 3번이 딱 있죠? 그 개념에 딱딱 하나씩 맞춰가지고, 그죠? 그래서 1번이 기울기가 뭐라고 주어진 거냐? 기울기가 이다. 여기 그림 그리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얘기했지만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기울기가 2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두 개가 안 나오고 하나 나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누구를 구하는 문제냐라고 한다면 결론은 그래서 이제 뭐 쓰는 개념이냐면 1번과 3번은 D와 R이 같다. D와 R이 같다. 자, D가 뭐냐? 이게 원의 중심과 직선의 방정식 사이의 거리지. 결론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원의 중심좌표가 꼭 필요해요. 원의 중심, 넌 누구니?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직방이 필요한데, 특히 이거는 이제 직방의 일반형으로 우리가 보통 구하죠? 그죠? 네. 왜냐면 일반형을 여기서 안 썼으면 일반형이 이제 없어졌을지도 모를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얘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다? 라는 기본형이죠. 이렇게 예쁘게 기본형을 줬는데 이때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반지름이 일단 나와. 원의 중심도 0,0이고 반지름도 루트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없는 게 누구냐? 직방이 없는 거죠. 네.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직방은 y는 2x 플러스 뭐 k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모르는 놈은 누구냐? 우리는 y절편 k를 모른다. 얘를 구해내야 된다. 미지수 놓고 이제 시작하는 걸 모르니까. 근데 얘를 이제 보자마자 아쉽지만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2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라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원의 중심좌표랑 얘랑 해서 이제 d를 구하는 거죠. 공식. 그래서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00 대입하면 k의 절대값이 이게 뭐다? 루트 5다. 되는 거죠. d하고 r이 같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제 k의 절대값은 루트 5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5가 되기 때문에 k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y는 2x 뿔마 5라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울기 주어졌을 때, 뭐, 제일 쉽죠. 뭐 공식으로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내가 이제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특히 선행할 때는 다 외워서 어디다 씁니까? 다 잊어버릴 건데. 멀리만 아세요. D는 아니다. 그림 그리면 놀이기 하면서. 공식 외우는 거는 사실 다 잊어먹어서. 두 번째는 뭐냐? 접점을 주어진 거죠. 2번에 1번은 이제 누가 주어진 거다? 접하는 점. 그럼 접점인지 곡선밖에 한 점인지는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점을 줬을 때 이런 질문이 있겠죠. 선생님 접점도 있고 곡선밖에 한 점도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3,6은 어떻게 줬을 때 만약에 무슨 위에 점이 아니라고 했어. 이때가 이게 접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 넣어서 만족하면 접점인 거야. 만족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점일 수도 있죠. 사실은 정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면 점은 원의 기준으로 원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원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원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원 안에는 사실은 뭐 줄 일은 사실 없죠. 뭐 원 안에 주면 뭐에 대해서 해야 되죠. 이거에 지나가는 현의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원 안에 점을 주는 경우는 뭐 거의 사실 문제가 없고 보통 이 접점을 주던지 원 밖에 한 점을 주는 게 뭐다? 공률이다. 물이다. 그럼 얘는 이제 대입해보면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3,6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죠. 접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점이 주어졌잖아. 그럼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의 중심좌표가 0,0인 거고 3,6이 뭐 어딘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요게 이제 기울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접선은 요거랑 뭐가 되는 거죠?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3,6이니까 요 기울기가 몇이냐? 요 기울기가 3 빼기 0부터 6 빼기 0이니까 2란 말이에요. 요건 수직한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가지고 공식을 쓸 수도 있긴 한데 공식을 웬만하면 외우지 마세요. 다 잊어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공식 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써도 되죠. 써도 되는데 어차피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식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식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공식도 쓰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공식만 쓰다 보면 원리가 점점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항상 보면은. 근데 그게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더 쉬운 걸로 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축키가 사라지고 애들한테 전화할 때나 번호를 다 외워서 전화하면 되게 까는 얘기죠. 와, 어떻게 해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다 외웠어요. 옛날에는 친한 여자친구 전화 오는 거. 옛날에는 이제 진짜 여러분들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집에 딱 전화기 한 대 있고 그 전화기에도 이제 다 이렇게 번호 눌러서 전화를 하든지 더 옛날에는 돌려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있었죠. 돌리는 시대는 아니셨나요? 야, 돌리는 시대는 아니었죠. 누르는 시대였다. 선생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일단은 약속 시간을 변경하거나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집에서 나오는 순간 이 약속 시간은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 웬만하면 시간을 이제 잘 지켜줘야 되는 거죠. 중간에 뭐, 안 오면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옛날 때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약속 장소 시간을 잘 안 지키게 되면 보통 어디서 약속을 많이 잡냐면 쉽게 기다릴 수 있는 곳에서 잡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뭐 어떤 곳이 있을까? 뭐 PC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길 한가운데서 하면은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늦으면 겁나 짜증나겠죠. 어떻게 확인도 안 되고. 그죠? 그때 그렇겠죠. 일단 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3,6 지나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빅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하는 거죠. 이 정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공식 써서 하면은 뭐 이게 x 대신에 3이 하나 들어가고 y 대신에 6이 하나 들어가서 뭐 3x 더하기 6y는 뭐 다 15다.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답이 나와요. 공식을 쓰면. 일단 뭐,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약분이 되니까, x 더하기 2y는 15가 돼서, 이렇게 뭐, 공식 쓰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단 얘를 먼저 알아두시고, 공식은 뭐, 나중에 외우면 되죠. 그 밑에, 바로 밑에, 이게 기울기 구할 때 분모가 0이 되는데. 그럼 무한된 거죠. 분모가 0이 되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생겨오면. 보통 이러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얘랑 수직한 거는 기울기가 0일 때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자면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0분의 꼴이잖아. 이렇게 이제 발산하게 되는데 뭐 이런 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 0인 게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하여튼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잘 내지는 않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도 뭐 할만하죠. 접점이 주어졌대. 근데 세 번째가 드디어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가 되는 거죠. 자, 요때는 이제 4,0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고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 좌표는 0,0인 거고 반지름은 2루트 2가 나오니까 그래서 측방이 나와야 되죠. 저때 측방에서 이제 모르는 게 누구냐?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나와서 측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기울기를 m으로 놔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못 만들어가지고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직방이 필요한데 얘를 안 만드는 거죠. 기울기에다가 미지수 놓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는 거야. 생각보다 애들이. 네. 원래 다 그런 거죠. 처음 넣어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y는 mx 빼기 4m이 되겠고 넘기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은 0이 되는 거죠. 얘랑 이제 d를 쓰는 거죠. d는 아니다 쓰는 거죠. d는 m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됐고 루트에다가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4m의 절대값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2루트 2가 되는 거죠. 얘도 보통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그림 그리면 알겠지만 이렇게 원이 있고 원마치 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연히 두 개가 나오는 게 이제 정상적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고1은 연립방정식을 하고 나서 뭐 방정식 하면 다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거의.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죠. 네. 고1 때는.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제곱하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이제 제곱을 때리면 밑에가 m제곱 더하기 1 되는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4m의 제곱하면 절대값을 벗어나니까 16m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 제곱하면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m제곱 플러스를 곱해 주시고요. 16m제곱은 8m제곱 더하기 8이 되겠고 넘어가면 8m제곱은 8이니까 m제곱은 1. 그래서 m은 뿔마 1이 나오는 거죠.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플러스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두 개가 서로 이제 수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와. 기울기의 곱이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마이너스 이게 1이잖아. 뿔마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제 바깥 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1이 나오겠고 기울기 이렇게 1인 게 나온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이렇게 수직한 거죠. 기울기 자리랑 기울기 마이너스 자리 나오지. 수직. 이런 느낌으로.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총 3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둘이 서로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안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죠? 두 점에서 만날 때 중에서 어디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접할 때를 우리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에도 접할 때가 되게 중요해요. 위치 관계에서. 왜냐? 접할 때가 딱 가운데잖아. 접할 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벗어나면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경계값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이렇게 접할 때가 항상 그쵸. 뭔가 이렇게 그거를 딱 기반으로 뭐가 바뀌면 기준으로 바뀔 때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내내 이렇게 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해보라고 내가 시키는 게 여러분한테 그림 그려놓고서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응용 문제 풀 때 그림 못 그리면 일단 망했어요. 그림을 못 그렸다. 이해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풀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를 못 했는데 문제를 풀면 어떻게 푸는 거죠? 꿈속에서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대표 14번부터 쭉쭉 해서 14, 15, 16, 17, 16까지 볼 게 없나? 네. 딱 여기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연방의 마무리. 이거 끝나면 이제 도형의 이동이 딱 나오고, 이 도형의 이동까지가 마무리가 딱 되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또 집합과 명제인데, 집합 명제는 쉬워요. 별로 진짜요? 쉽죠. 저 언니 모르다고 했잖아요. 아니, 집합은 제대로 쉬운데, 집합은 이제 쉬운데, 이제 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재미가 없어. 아, 재미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이제 이런 어려운 단원이 오히려 흥미는 끌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풀다가 안 풀려서 짜증나는 거잘 풀리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아, 여기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잘 그냥 풀려도 재미가 없다.
이게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이런 데 좀 좋아하는 거고 이제 집합은 이제 약간 집합은 이렇게 딱딱 정해진 대로 외워가지고 쫙 하는 건 조금 재미없다.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그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달라가지고 수학도 어디는 막 그래프 막 되게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막 외워야 되는데 되게 싫어요.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짜로 다 뭐 모든 사람들 다 똑같진 않으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뭐 수학을 더 좋아했으니까 영어보다는 100배, 1000배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다 외워야 되니까. 다 외워야 되니까 뭐 그냥 다 외우래 뭐 맨날 진짜 다 외워야죠. 자 여기에 접하고 직선과 수직이다. 자 결론은 이제 수직으로 기울기 준 거죠. 우리 기울기 준 거 이제 네 가지가 머릿속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울기 첫 번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두 번째 삼각비 때 배웠던 탄젠스 세 번째 평행 네 번째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이라고 줬으니까 기울기 뭐 준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기울기가 마3이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기울기 마3을 준 거죠. 수직하다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죠? 기울기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럼 이제 수직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되면서 얘랑 이제 d는 아니다. d는 구해야 되고 이제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는 거죠. 이제 얘를 이제 표준으로 일반형으로 바꾸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이 되면서 d는 3의 제곱 1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루트 10이 되면서 마이너스 k 절대값은 10이 되면서 k는 뿔마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구하라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3x 뿔마 10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네요. 뭐 공식이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식 외우게 뭐 외우죠? 뭐 사실 d는 아니다라는 걸 쓰는 게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계산하는 게 뭐 왜 공식을 외울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나요? 뭐 얼마나 빨라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엄청 빨라지는 것도 없어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공식을 쓰다 보면 머리가 점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암기해야 되는 거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학할 때 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14- 뭐 1번은 되게 쉽겠고 14-4번은 얘는 왜 실력 더하기 x. 실력 더하기니까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14-4번도 1번도 풀어보고 4번도 풀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1번은 진짜 뭐 쉬울 거고 뭐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뭐. 바로 쉽네요. 1번 풀기 난 좀 심심하다 3번 풀어도 돼요. 같은 문제인데 원점이 이제 머리 중심이 아니다. 원점이 이제 너무 킹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14-3번을 풀어도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 14-4번도 뭐 물어보는 게 많을 것 뿐이지 뭐 문제가 막 되게 어렵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좀 귀찮은 거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계산만 시키는 거죠. 계산에 어서.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충격적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거죠. 언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겨울방학이 2번 남은 것 같아요. 고3 겨울방학은 사실 뭐 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사실은. 고1 겨울방학과 고2 겨울방학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름방학은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3주 있거든요.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3주, 4주 길어가지고. 뭘 해볼 수가 없어. 겨울방학에 모든 게 나옵니다. 얘 실력 더하기 괜찮은 풀어할 것 같은데요? 근데 했잖아요. 쉽다고 했잖아요. 뭐 물어보는 게 많을 뿐이지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14-4번이. 14-1번은 정말 쉽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x니까 뭐 이렇게 해놓고 풀면 끝나요. 그 다음에 0,0 루트 끝. 그래서 공식 안 써도 푸는데 몇 초 안 걸린다. 1번 문제. 뭐 푸는데 몇 초 안 걸리죠? 네. 그다음 4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표준형 바꾸면 바꿔야 되겠죠? 안 바꿔도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면 안 바꿔도 돼요. 보인다고 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가. 그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심좌표는 맞습니다. 루트 10인 거고 수직이네.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샤샤샤샤. x 축과 만나면 y 좌표가 되죠. 기울기 3분의 1x 나오는 게 약간 킹받죠? 왜냐면 일반형 고칠 때 뭔가 곱해줘야 되니까. 그거 빼고는 뭐 엄청난 건 없는 거. 마이너스 2,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1, 3k 마이너스 11의 절대값. 루트 10이다. 3k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이 10이니까 k는 7 또는 3분의 1. k가 재밌네요. 7도 나올 수 있고 3분의 1이 나오기도 하네요. k 값이.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네. 3분의 1x 플러스 7과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x절편은 얘가 몇이 되냐?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1, 0이 나오는 거고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1, 0이 나오기 때문에 중점좌표는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1, 0이 나온다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 자체는 시역 더하기이긴 하지만 뭐 어려울 건 없죠. 그냥 뒤에는 안 쓴 다음에 여기서 x절편만 구한 다음에 중점, 공식, 내분점 쓰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렵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시력 더하기 자격 박탈. 시역 더하기보다는 계산 더하기 정도로 계산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뭐 엄청 응용된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변형이 많이 됐다든지 그랬었으면 이제 변형도 변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역 더하기의 이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냥 평이한 문제였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대충 난이도를 자기가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그 개념하고 비슷하게 됐다. 이건 제일 쉬운 문제인 거예요.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외우는 친구도 더 맞아요. 변형의 강도에 따라서 꼭꼭 숨겨라 머리카락 보인다가 심해지면서 변형이 점점 더 많이 되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때가 문제인 거야. 항상 똑같이 나오면 뭐 다 맞지 뭐 이거 뭐 틀리겠니? 다 100점이지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당연히 다 틀리겠지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경쟁 상대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든든한 베이스인 거예요. 그냥 깔아주는 거죠.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 정형센터가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어차피 그냥 왔다 가는 친구들이죠. 우리한테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든든한 버팀목 같은 친구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등급을 위해서 깔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되게 한신성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항상 있죠. 이제 일반 고등학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13위의 점 3,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 3, 마이너스인데 자, 그래서 이게 접점이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를 따지면 얘가 3, 마이너스 0,0이랑 이제 기울기를 먼저 구하죠. 원의 중심과. 요 기울기가 나왔더니 뭐가 나오냐?
3분의 마이너스 2죠? 얘랑 이제 수직한 기울기를 찾으면 되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바꾸면 되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 마이너스 1점에서 수직인 기울기를 아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y는 2분의 3에다가 3,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계산하면 y는 2분의 3x 빼기 2분의 9 빼기 2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3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바꿔야 돼. 공식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형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뭐 공식이 써서 쓰면 조금 더 쉽게 됐겠지만 공식을 안 써서 바꾸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2 곱하면 되지 않냐? 2 곱하고 이거 넘기면 되잖아. 2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13 맞춰야 되니까 이거 넘기면 되겠네요. 3x 빼기 2y 빼기 13은 0이니까 여기 까먹으면 됐죠? 마이너스 13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제 이거 공식 안 쓰는 거죠, 이제 전혀. 더하면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안 쓰면서 신나게 쓰고 있다. 나중에 나랑 할 때도 공식도 다 알려주겠죠? 선행이어서 그냥 안 알려주고 막 하고 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막 공식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돼. 공식 써봤자 까먹겠죠. 선행할 때 최대한 공식 안 쓰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언제 공식 써야 되냐? 어차피 그 시험 보려면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그때 이제 모든 편법과 모든 다 배우는 거야, 그때. 왜냐면 시간 내에 다 풀어내야 되거든. 근데 처음부터 편법을 알려주면 항상 예선이 강의할 때 보면 개념은 사라지고 편법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편법만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편하니까. 내가 처음에는 편법을 잘 안 알려주려고 해요. 개념 강의할 때. 웬만하면서. 사람의 약간 습성을 알고 있는 거죠. 쉬운 걸 알려주면 개념대로 안 풀고 쉬운 대로 가는 거죠.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잘 안 알려줘요. 근데 선행할 때. 몰라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 2,5죠. 이게 원의 중심이 뭐죠? 마이너스 2,5. 이게 원의 중심이 0, 2죠. 요거 이제 기울기 구하는 거죠. 기울기 구하면 0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5가 되니까 2분의 마3이죠. 이거 이제 수직한 거니까 수직 기울기는 3분의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5를 지나가면서 수직한 기울기를 갖는 요거 만들면 y는 3분의 2의 x 더하기 2 플러스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y는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5니까 3분의 19가 되겠네요. 그래서 m 값은 3분의 2, n 값은 3분의 19니까 더하게 되면 3분의 21이 돼서 답은 7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표준형되어 있는 것도 공식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쓰지 않고 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심심하니까 15-2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15-2번과 15-4번도 한번 얘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뭐 15-4번도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15-2번, 15-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변형이 들어갔어요. 네. 15-2번, 15-4번을 풀어보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펜을 또 사야 되겠죠.
너는 어디 라이트쌤 많이 풀고 있냐? 열심히 풀고 있어요? 아니야. 수금에 왔을 때 이것도 물어보시고 라이트쌤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 사실 요 며칠 수학 조금 손에 안 잡혀가지고 제거 영어만 했어요. 라이트쌤 풀고 뭐 최소 내가 볼 때 문제집 마음을 조금 풀어도 뭐 등급 나와요 그러면 뭐 문제 풀이서 이거 개념서 빼고도 라이트쌤 뭐 RPM도 푸는 애도 있고 더 잘하면 뭐 EF는 가고 막 딱 하면 되는데 일단 뭐 몇 개 안 푸는데 잘 나오려고 그러면 쉽지 않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쌤까지만 완벽하게 풀어도 상위 10%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완벽하게 풀면 쌤을 완벽하게 정말 제대로 알고 다 잘 푼다 그러면은 10% 안에 들 수 있을 만한 자격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돼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개념하고 라센 풀고 쌤만 해도 돼요? 쌤만 하니까 쌤만 완벽하게 풀기가 좀 지겹잖아. 똑같은 건 또 풀기 그렇잖아. 쌤 풀고 뭐 어떤 애들은 이제 RPM도 한번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대비 문제집을 풀면서 다시 쌤을 보는 거죠. 근데 쌤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못 풀어요. 고등학교 되면은 시스템 가면 애들이 손도 못 대는 애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시스템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쌤은 시스템을 잘 안 풀려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 풀린다는 얘기는 얘가 B스텝까지는 거의 다 됐다는 애들만 풀리는 거고 대다수의 일반 고등학교 애들은 B스텝도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C스텝을 풀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풀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B스텝도 지금 제대로 풀지를 못하는데 뭐 더 B에서 C 갈 때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 지금. 이게 갑자기 B에서 C 가는 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난이도가 그냥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 거의 손을 못 대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애들은. 그래서 C스텝 풀면서 또 애들이 또 자전하죠. 근데 자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C스텝 안 풀어도 등급 잘 나와요. 일반 고등학교는. 그래도 뭐 난 정교권 안에 들고 싶다 그럼 당연히 다 풀어야죠. 정교권 안에서 나의 이름 날리고 싶다 수학으로. 어려운 거 다 풀어내야 됩니다. 블랙라벨까지 풀 필요도 없어요 요즘 내가 봤을 때. 대치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까지 안 풀어도 나와요. 10-2번은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에 중심좌표가 2, 마일이죠? 그다음 6, 마일의 접점이 그래서 요 두 점.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여기 6, -2 여기 있는 거죠. 6, 마이너스.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원의 중심과 요거 기울기 구한 다음에 수직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기울기가 6 빼기 2분의 -2 빼기 -1이어서 4분의 마일이죠. 수직한 기울기, 이게 -4분의 1 기울기니까 이 수직한 기울기는 4가 된다. 그래서 기울기 주어지고 한 점 주어지니까 직방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죠. 간단한 문제죠. 15-2번은. 풀면 혼나요. 아, 6, -2였구나. 계산이 좀 이상한 거 썼어요. -26인데. 이상하다 그랬어요. 6, -2니까. 25-4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뭔가 제가 쓸 수 있는 거 봤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봐봐요. 이게 원이 하나 있겠지.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내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항상 뭘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생각보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그림 그리는 게 가장 근본인 거야. 봐봐.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이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에서 -1, 1이니까 뭐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딱 봐도 이게 마이너스 1,1이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 접선이 기울기 1이란 말이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기울기 1이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y는 x 플러스 2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나오겠지. 근데 여기 3,a라는 게 어딘가 있는 거야. 원이 있는 거야. 요렇게 원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 3,a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b가 되는데 얘랑 얘의 직선하고 이 접선하고 접한대. 근데 이 접점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4,6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게 여기서만 만나는데 접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때 뭐를 구해라? A, B를 구해라. 요 원의 방정식에서 지금 두 개를 준 거지. 근데 이제 미지수가 몇 개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A 값에 따라서 이게 B는 뭐 고정이라고 쳐요. 반지름이니까. 이게 이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 B가 양수니까 당연히 뭐 이쪽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접할 때? 그래 안 그래? 3,2가 뭐 이쪽에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러니까 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림적으로 봤을 때 중심 옆에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일단 뭐 그림을 보자는 거죠 이게. 그래서 B가 0보다 크대 일단은. 그래서 B는 당연히 B가 0보다 커야 되긴 하겠죠.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론은 이건 뭐냐? 이 직선 나왔잖아. 그치? 4,6이 나왔죠. 지금 중계. 그러니까 지금 A랑 B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죠? 두 개잖아.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4,6. 네. 두 번째는 뭐냐? 요 직선하고 요게 접한다는 걸 쓰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연방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4,6이 좋죠.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요 직선하고 원의 중심과의 거리 공식을 쓰면 D는 I와 같은 거니까. 두 번째는. 그쵸. 근데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직선하고 원밖에 없잖아. 그럼 그거 쓰는 거죠, 100%. 등장인물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6을 대입해서 첫 번째 식을 구해요. 4 대입하면 1이죠. 6 대입하니까 6-a니까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b가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7은 b. 이게 첫 번째 식인 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3,a랑 근데 봐봐 d는 안 써도 되겠지만 이거 쓰자. 이게 더 빠르겠다. 자, 뭐 쓸 거냐면 그 기울기로 갈게요. 기울기 낫겠네. 어차피 수직이죠 이거. d는 안 쓸게. d 안 쓰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거 수직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네. 그거 쓰는 게 더 낫겠네. 이 두 개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그게 더 간단하겠죠? 계산이? 그러니까 아까 D는 R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기울기 가는 게 A 값 구하기 더 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 식 두 개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고민하는 거지. 문제를 보면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림을 보면서 이 직선하고 이 중심과의 거리가 공식이 R이다라고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 쓰는 게 더 간단한 거죠. 맞아 안 맞아? 있죠. 그럼 x 증가량이니까 4 빼기 3분의 6 빼기 a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더 간단하겠죠? 오, 그러네요. 그래서 6 빼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h였다 대입하면 b가 나오겠네. 네, B. 그래서 h 대입하면 b가 2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d 알 수도 있지만 딱 보니까 기울기 쓰는 게 더 간단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림 보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없으면 생각하기 어렵잖아. 머릿속에서 이게 난 천재니까 이게 다 그려져가지고 이걸 막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 없었겠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았으면 나한테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면 막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에 그려놓고서 여기서 어떤 개념을 쓰지?
등장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적용해서 식을 두 개 뽑아내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은 그냥 막 제일 좋은 방법으로 구했긴 했겠지만 해설지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푼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쵸. 왜냐면 변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푸는 방법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보는 거야. 미실 두 개네? 선생님들이 머리 생각하고 있죠. 식 두 개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어떤 게 가장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지? 막 배운 것들을 다 막 해보는 거야. 머릿속 돌리는 거지. 근데 이게 이런 사고 과정이 없으면 수학을 배울 이유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해설지는 그런 사고 과정이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당연히 안 돼 있죠. 가장 최적화한 방법은 나와 있잖아. 네. 아니야? 해설지에 막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이 다 쓰여져 있고, 첫 번째 사고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사고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실제 해설지들만 보고 공부해서는 사고력을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슬픈 현실이 되는 거죠. 너무 시간 많이 지났네요. 생각보다. 하나가 남긴 했지만 하고 놀까 안 하고 놀까에 대한 판단이. 안 하고 봅시다. 오늘 뭐 의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고 놀자 그래. 네, 안 하고 놀죠. 안 하고 놀아요? 아, 마지막 거를 하고 쉰 다음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하고 쉴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마지막 거를 하고 쉰 다음에 뭘 해요? 여기까지 하고 쉴 것이냐. 하나 더 남았잖아요. 116번. 네. 그죠? 그다음에 쉰 다음에 하고 할 것이냐.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할 것이냐. 네, 저희 3번을 좀 풀고 싶어요. 푸세요. 그래요. 자, 라스트 마무리 대표 16번.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렸던 1,7에서 1에다 긋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겠고,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에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m값이 두 개 나오는데, 모두 구하시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m값으로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5다. 그리고 이걸 이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n 플러스 7은 0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d를 만드는 거죠.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가 항상 똑같아요.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7의 절대값이 되겠고 이게 r 루트 5다. d는 r이다 쓰는 거죠, 무조건. 아무나 이거 좋다. 제곱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이게 제곱하면 2차 방정식 나와서 이렇게 여기로 가는 거죠. 두 개가 나와야 돼. 없어지는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m제곱이 없어지면 그래도 하나 있다 무조건. 로 넘기면 2차 방정식. 넘어가면 마이너스 44인가요? 2로 약분되지? 2로 약분되니까 좀 귀찮긴 하지만 2로 약분을 좀 때려주시고요. 7m 플러스 마이너스 22. 보통 인수분해대로 주는 게 이제 국룰입니다. 안 되면 양아치 선수가 되는 겁니다. 10이라고 4가 되겠네요. 플러스 11 마이너스 2 하면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죠? 7m이 n값이 두 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1이거나 n값이 2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답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답이 뭐가 나오죠? 두 개가 y는 마이너스 11x 더하기 2분의 11x 더하기 2분의 25가 나오고 또 2 대입하게 되면 y는 2x 더하기 5가 나와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세 가지로 풀어줬죠.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푼 거는 몇 번째 방법이 되는 거냐면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판별식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판별식 쓸 거면 좀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사실은 판별식은 진짜 안 쓰고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접점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끔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취향으로 봤을 때 접점은
접점은 뭐 계산 엄청 복잡하진 않잖아요. 근데 판별식은 진짜 웬만해서 쓰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내가 아직까지. 콩값을 누가 씁니까?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변태적인 성향이 아닌 이상 쓰지 않고요. 거의 2번에서 제일 많이 써. 2번이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하나가 두 개가 있죠. 1번과 4번을 또 풀어보면 되겠죠. 거기도 시력 단계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즐겁게 한번 구해보시죠.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즐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즐겁다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너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식을 조금씩 쓰는 것을 할 수 있게 그림이 다 공부인 것 같아요. 뭐 그림만 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뭐 구하는지만 고민을 많이 하면 잘 푸는 것 같아요. 기본은 잘 푼다는 게 뭐 엄청 어려운 문제 잘 푼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보고 싶다 그러면 158페이지 같은 데 가서 좀 보면 돼요. 158페이지요? 가운데서 이제 에이, 누가 보고 싶겠어요. 아니 저는 한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다. 아 그래도 있잖아. 문제가 어느 식으로 나올 것이냐를 미리 이제 찍먹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보자마자 이제 너 빨리 집에 가. 뭐. 4번 해봅시다. 16-1번은 뭐 쉽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풀면 되죠. 16-4번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그 변형 문제 중에 하나인데 16-4번은 생각보다 이게 어디다가 지금 미지수를 줬냐면 지금 미지수를 어디다가 줬냐면 원의 반지름 쪽에 미지수 줬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에 따라서 접하는 직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y는 기울기 m으로 놓으면 x 빼기 3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y는 3,2가 중심 잡히다가 반지름은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x 빼기 y 마이너스 3m 더하기 4는 0이 되겠고 저걸로 이제 d를 만드는 거죠. d는 m제곱 플러스 1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3,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m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반지름 r이다. 때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지 않나요? 뭐 이게 달라지는 게 있나? 시역 더하기 문제지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공식대로 가는 거예요 거의. 그다음에 이제 제곱을 때리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거 제곱 2차 방정식이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36 마이너스 i제곱에 m제곱 빼기 24m 플러스 4 마이너스 i제곱은 0 네,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접선이 수직한다는 거는 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근과 기회별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곱을 구합니다. 왜냐면 이게 근을 뭐 m1, m2라고 한다고 치면 이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수직하다는 얘기죠. 36. 그래서 36 마이너스 i 제곱분의 4 마이너스 i 제곱. 왜냐면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잖아요. 이게 m1 곱하기 m2가 되겠죠. 이때 요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두 분의 곱이잖아요. A분의 C가.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값이 이제 이렇게. M이 기울기고 기울기를 곱했을 때 수직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응용이 되는 거죠. 갑자기 2차 방정식의 근거가 계속 연결. 왜냐면 이게 다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그런 일들이 많이 가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이제 4-i제곱분의 결론은 넘어가면 i제곱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그래서 2i제곱은 넘어가면 40이 돼서 i제곱은 20이 되니까 답은 20파이가 되는 거죠. 이제 파이야 제곱이니까. 답이 이제 20파이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과 기성회를 쓴다. 의미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서 이제 풀어야 됐다. 뭐 이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슬프지만 끝나버렸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 개념 중단 연습 문제에서 스텝 1까지는 풀어도 괜찮아요. 스텝 2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스텝 2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풀기는 좀 어렵고 스텝 1까지 풀고 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주는 뭐 이거 다 줬나? 끝까지 다 줬던 것 같기도 하고 다 줬었나 선생님 프린트로? 그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완전 아니 원학계 한정. 그게 그 중단원 뭐 등록반 빼고는 다 준 것 같네요. 네. 그거 주고 이거 풀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개념은 되는 거고 뭐 나중에 이제 라이트 때는 또 이런 방학 때 미치는 시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놓으면 좋은 점이 방학 때 만약에 여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방학 때 개념을 조금 더 한 번 더 봐주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두 번째 보니까 당연히 처음 듣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니까 반복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복을 많이 해서 이제 머릿속에 내가 완벽하게 개념이 박히면 문제가 수월하게 쫙쫙쫙 풀리는 거고 개념을 익히는 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 개념을 익히는 거 위에다가 이제 문제를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며 푸는 건데 이게 애들이 개념 없이 문제만 난이도를 올려 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식 교육이 되면서 암기한 문제는 풀고 처음 보는 문제는 다 틀려요.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 고민해보고 생각하면서 점점 이게 올라가면 남들보다 조금 더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지름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시간 오래 걸리잖아. 지름길 가는 게 개이득 아니니까. 길 갈 때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다른 길을 15분 동안 가는데 나 혼자 막 돌아가가지고 막 2시간 동안 갔다. 슬픈 이야기죠? 아니 학교 갈 때 어떻게든 빠른 길 찾지 않나요? 어디 갈 때? 아니 안 찾나? 빠른 길을 찾아요. 찾아 안 찾아? 찾잖아. 수학은 더 그게 심하단 말이야. 지름길을 가느냐 잘못된 길을 가냐에 따라서 드는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도 당연히 수학은 뭐 잘하는 애들은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모든 시행착오와 이런 걸 겪어야 되는데 저는 뭐 기본 함수는 깔고 가겠다. 뭐 혼자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수학만 하다가 끝나거든 대대가. 그래서 수학은 대부분 처음 배울 때는 무조건 듣는 게 좋아. 사실은. 왜냐면 혼자 하면은 이상하게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뭐 프린트먼트에 좀 주고 토론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